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격국론을 식신론격에서 치유론을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런데요, 참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조금 찝찝했는데 일단 그 찝찝한 부분은 다시 제가 또 설명을 할게요. 왜 심해천 선생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 이걸 긍정할게요. 이 식신 치운에서 지금 식신에서 북을 이루고 있으면 편입배지. 그 북을 이뤘는데도 한 가지로만 하지 말라. 근데 첫 번째 이 식신생재가 좋아요. 식신생재는 약간 성격이 되니까요. 일단 이 재성을 생겼다, 식신이 재성을 생겼다는 것은 부신이 있다는 거예요. 부신이라는 건 뭐예요? 이 식신이라는 좋은 격을 치고 들어오는 관사를, 치고 들어오는 인성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요. 제극인을 해서. 네, 그래서 물론 상관격에서는 인성이 상신이 되겠죠. 그러나 식신은 이게 정말 길격이라 구신부터 찾아야 돼요. 그래서 재성이 중하고 식신이 가벼우면 즉 행재식으로 가라. 이런 때 바로 일주의 유근을 살펴야 돼요. 일주의 뿌리가 있어야만이 재식으로 흐르는 것을 용납하지, 일주가 뿌리도 없이 재식으로 흐르는 건 안 돼요. 이건 나중 얘기고요. 그래서 재식이 중하면 이거 보세요. 일주를 돕는 운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인비로 흘러야 돼요. 인비로. 재식이 많다라는 것은 재다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극설교가도 돼요. 환살지방은 아름답지 않다라고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양승삼사주가 아주 철두철미하게 식신생재격에서 합격을 한 사주예요. 합격을 했어요. 물론 대운은 수운으로 흘러요. 묘월에 태어난 음년생이라 사실은 대운이 좀 제대로 흘렀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주는 음년생이지만 그래도 이 정화를 쓰는 거예요. 식신격에 정화를 쓰니까 식신생재 했잖아요. 미토가 있어서 정화가 뿌리가 있고요. 묘미 한목을 해서 해명이 목구까지 이루고 해서 이건 식신격이 정통이에요. 그러든 저러든 수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의 뿌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식신도 써도 되고 생재를 해도 좋다. 그런데 대운이 조금 일주가 강한 대로 흐르기 때문에 대운이 좀 영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승상까지 지낸 사주예요. 격이 딱 맞았어요. 그런데 이 사주 봅시다. 이 사주는 식신생재는 맞아요. 그런데 일주를 좀 쳐다봅시다. 일주를 쳐다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진 수국을 이루고 있고요. 이게 재다신약 사주예요. 아주 완벽하게. 이럴 땐 인비로 흐르라고 그랬잖아요. 인비로. 근데 여긴 인성이 없어요. 화가 없어요. 화가. 그러니까 이 비거분으로 흐르고 대운에서 뭘 기다리냐? 인비로 흐르기를 기다려요. 그런데 모근도 좋죠. 왜냐하면 수가 채니까요. 모근도 괜찮아요. 지지로 들어오는 모근도 관계없어요. 이 화운 천간으로 들어오는 거 좋은데, 좋긴 좋은데, 이 임수가 또 대응정화를 깨져. 그래서 사강로 사주인데 그래도 지지의 신을 받아서 이 사주는 괜찮다. 이상하게 음년생 사주만 나오네요. 자, 그래서 또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이 사주는요, 신노분의 사주라고 해서 식신격이에요. 그래서 격이 장 돼 있으면서 상관이 투출했어요. 천간으로. 이런 사람은 성질이 더럽다라고 해서요, 이 사주는요, 성질 더러운 사주예요. 그런데 이 사주가 운이 참 좋습니다. 또 음년생이죠. 묘월에 태어나서요. 자기가 왔던 길을 돌아가요. 근데 목체 금토용주에서 금토를 불용해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목을 중심으로 해서 수목화를 다 쓴다. 수운으로 흐른다. 목수운으로 흐르고 이 술대운 또 관계없다. 아무 관계없이요. 없죠. 그러나 정유대운이 되면 들어오는 정화가 극을 당하고요. 묘유충을 해서 아마 정유대운 6대운은 불미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다음 홍지령 사주에, 이 사주도 보세요. 묘월에 태어났어요. 식신격인데 또 상관이 투출했어요. 이 사주도 성질이 더럽다라고 심효점 선생이 말씀을 하신 사주예요.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식신이 있는데 살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식신을 버리고 살인 상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설화고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식용 살인자란 무엇이뇨 하면 기 버린다. 원령의 식신을 버리고서 쓴다. 용 살인을 쓰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일반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기격이긴 하지만 살인 상생으로 흐른다는 거죠. 격을 버린다는 거예요. 기식치사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주가 바로 이렇게 식신이 너무 강해서 묘묘 강하니까요. 일주가 약하니까 여기 보세요. 예, 인성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예, 살도 쓰긴 쓰는데 우선 인성부터 쓴다. 살은 물론 여기 있어요. 다. 예, 그래서 기식치살이라고 하지만 살만 쓰게 되면 식신과 살만 쓰면 극설교화가 일어나서 안 돼요. 이렇게 인성이 있어야만이 역시 인성이 일주를 도와줄 때는 참 부드럽게 되죠. 네, 그래서 지지로 들어오는 수운도 괜찮아요. 아, 수운은 조금 그러네요. 모두를 좀 강하게 해서요. 일단 천간으로다가 좀 대운이 잘 흐르고 있습니다. 네. 네, 상국복의 명이에요. 기식치살 사주예요. 자, 식신대살했어요. 이것도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수운으로 흘러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화살을 하라는 거예요. 화살. 네, 화살. 그래서 식신이 태중하고 살이 가벼우면 오히려 살을 도와주는 운 재성이 좋다. 이 운은 가장 좋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자 설화고가 아주 세수로 나눠 자세하게 나는 거예요. 식신대살에서 원국에서 인성이 없다. 이건 뭐예요? 결국은 식신대살에서 원국이 없으면 반드시 3단계로 나누어라 이거예요. 신약하면 어떻게 돼요? 살이 일주를 극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식신이 설계할 거 아니에요. 극설교화가 일어난 거예요. 극하고 설하는 교화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가벼움과 중한가를 봐라. 의지를 하는데 둘 다 아름답지 않다. 예, 이런 땐 인성이 없으니까 그래요. 무인성. 예, 그래서 첫째, 아름답지 않다. 두 번째, 오직 이름만이 가장 아름답다. 비겁도 역시 아름답다라고 했죠. 예, 극설교화가 일어나니까 그렇죠. 두 번째, 신앙하면서 살강해요. 이거는 식신제사라는 거예요. 즉, 이거는 식상제사래요. 가장 규격이 된다. 운에서 식상도 좋고 오직거리는 건 재운이다라는 거예요. 예, 또 다시 식신이 어떻게 해요? 살을 제하는데 식신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결국은 헛방 날린 사주죠. 예, 제살태가는요, 예, 좋은 사주가 안 돼요. 즉, 살이 가볍고 식상이 중하다는 뜻이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름지게 살을 붙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재운도 오히려 길하고요. 그러나 인성운을 쓰는 것만은 못하다. 대체로 인성은 뭐가 되냐 하면 이 인성을 쓰는 데는 뭐가 되냐, 식신이 강한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살에서 일주를 돕는 거예요. 하는 일이 세 가지예요. 일득삼용한다. 본편에 호회원의 명조. 이거 설명했으니까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찝찝한 게요, 이거예요. 자, 뭐 어딜까요? 네, 4번. 식신이 태왕한데 대인하여 인성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운에서 이걸 뭐예요? 가장 이 재성이 좋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 인성을 버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식신생적격으로 종을 하라라는 거예요. 식상 역시 길하다. 인성이 가장 꺼린다라고 해서 관살도 역시 불길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식신과 이거는 사례명조가 없는데 이렇게 이군이라고 해서 이 재성을 쓰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제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면 우선 수목화 관인상생격이에요. 관인상생격으로 사주가 그냥 이렇게 유운이 들어오고 해자운이 와요. 아는 이군이죠. 다음으로 또 이게 또 누구의 자기 아는 사주예요. 만약 식신대인에서 투재, 재성이 해결을 한다. 재성이 투출해서 이건 그럼 결국 재성이 곧 하는 일은 뭐예요? 해결한다는 거는, 예, 인성이 식신을 극하는 걸 해결하는 건 재성이 제극인을 하는 거예요. 제극인.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재성이 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상 역시 길하다.
역시 인성과 간사를 모두 꺼린다라고 한 거 보면 결국은 이건 종제식하라는 소리예요. 종식제 하는 소리예요. 살해 명조가 없어요. 그런데 설화고가 또 자기가 아는 예시 명조를 썼는데 이거는 일주가 강해서 일주가 강해요. 그래서 예시 명조로서는 어울리질 않아요. 화가 용신이죠. 자, 이제 오늘 마지막이에요. 자, 이게 이제 또 설하고는 이제 여기서 이제 기후, 일단 식상격은요, 겨울에 태어나면 신금일주는 식상이잖아요. 그럼 희경관할 거 아니에요. 여름에 태어난 또 나무는 뭐예요? 목은 또 그것도 식상격 아니에요? 그럼 그건 인수를 좋아한다. 인수를 반긴다. 계절용신이에요, 계절용신. 그래서 상례, 일반적으로 쓰는 예가 부어, 논의로 용치운하는데 단지 만약 기후의 관계로나 조로서 취할 때는 즉 분명하게 이와는 변론 다르게 논해야 된다. 본편의 서상소조가 그렇다. 자, 이 사주가 결국은요 수체예요. 너무 수체 강해서 토화용주에서 토가 없어요. 이 사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목으로 흐르는 게 좋다. 이 대운이 별로 썩 안 좋죠. 그러나 천간으로 이 정화만 건드리지 않으면 참 좋아요. 이게 뭐죠? 편관이 지금 편관 하나가 뭐예요? 상관하고 합사를 했죠. 상관 합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화 하나만 남았어요. 그래서 격국론에서 상관 합사를 해서 좋다라고 하는데 뭐 그럴 거 저런 거 없이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용신으로선 둘 다 정화 둘 다 쓴다라고 했어요. 자, 봅시다. 설화과의 설명은 금수식신 용사를 한다. 살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금수상관 용관과 같다. 상동하다. 대체로 조의 뜻이 있는 것이다. 용신이 관성이 되니까 역시 재관은 좋다. 그래서 차조는 기유, 무신, 인겁지진이 그렇죠. 결국은 이 유는 이 신유는 무엇을 바라는 거냐? 이 화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지의 뿌리가 된다. 수체니까요. 설기가 심하니까 무용역가은 그렇게 하니 겁지로서 영역이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정리병호가 가장 아름답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할 것은 없다. 영역에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정리병호는 가장 아름답다. 을사까지 개성얘기해요. 갑사문이 역시 아름답다 라고 해서요. 대체로 원국에 금한이 순행해서 금은 차고 물은 냉할 때는 비가이 상이 취하라. 뭐예요? 일반적인 용신으로 취하지 말라. 조가 우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게중심 오행청은 수체예요. 설기가 심해요. 그래서 토는 없고요. 화가 3.7이에요. 그리고 목이 0.5라 대운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이 대운이 역시 자월에 태어난 운년생이라 빨리 동남방으로 흘러야 되는데 저희가 돌아왔던 이 많은 대운을 거쳐야만이 정리, 명호 이렇게 흐르네요. 상서 정도 된 명이니까 한번 봅시다. 서상서예요. 말년운이 좋을 겁니다. 이 운은 그냥 하얗게 지나가는 거예요. 저 천간에 있는 정화만 안고 드리면 돼요. 이 운이 참 좋죠. 아주 그대로 설하고 말대로 정미, 병호, 을사, 가분까지 좋은 거예요. 진운 되면 신자진 수을 해서 안 좋죠. 설하고가 잘 봤습니다.
프로그램 번역해 놓은 게 일로 들어왔군요. 예. 제도 됐고요. 아, 서상서 호회원 유재덕 이분 이 시죠. 서상서 끝났고요. 이것도 본편에 전시예요. 돈전자예요. 참정의 조각 그렇다라고 해서 이건 여름에 태어난 간목일주니까 인성이 필요하겠죠. 파체 수급 용조예요. 아주 그대로 딱 떨어지는 사주예요. 인성 쓰죠. 목화 상관 용이다. 그래서 역시 조지로 인수가 가벼우니까 오로지 쓸 것은 인겁이다. 여차죠. 개인 등록해서 그래서 기상이 중화를 이루었다라고 해서 호로 병신, 정유, 개의미, 무술, 제우는 역시 파인을 해서 안 좋다, 두렵다, 불능력, 면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한다 라고 했죠. 그렇다. 나것이 설명이 완벽하다. 정단님과 제가 개발한 오행을 컴퓨터로 개량한 오행 체험 노로도 이 조용신을 충분히 적용하는 것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 명제 역시 무게중심이라니 오행 체형 노로를 계측해보면 화가 6.7이에요. 수가 4.0으로 충분히 쓸 수 있고요. 화오행이 정주행이 되므로 화체 수급 명제다. 금이 0.9라 좀 그러네요. 갑오을미 대운을 지나고 지지로 서북 금수운이 오니 다행이다 라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전 참정이네요. 네. 여기 좋고요. 무술대운이 두렵죠. 여튼 둘, 넷, 다섯, 이거 5운 아니면 6은 이거는 이 5운 이게 무술대운 되면 이 운은 그래도 오히려 저 자수가 있어서 해면 목국으로 해서 또 좀 그러네요. 자수가 있어 그래도 좋고요. 경자시축 대운이 최고 좋습니다. 초년에는 별로 좋지 않네요. 참정이니까 늦게까지 벼슬을 한 사람이죠. 오늘 마지막이에요. 황도동명이에요. 이 사주는요, 식상 용비격으로 나가요. 자, 특수격이 돼버렸어요. 식상이라는 건 뭐예요? 간목일주에 화가 너무 강하다. 화가 강하다. 그래서 비겁을 용신으로 쓰겠다는 사주예요. 이제 이따 이 식상 용비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설하고는 이렇게 설명해요. 간목 좌인에서 시우 본인 해갖고 이런 심망하다. 왕하면서 설수, 화를 빼어내다니 역시 가용, 화를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화가 많은 목이 자분지환, 스스로 타는 것에 근심이 있다. 차조는 묘재, 식신이 가볍고 재성이 중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식신이 이게 재성이 중하다라는 것은 토가 강하다는 거고 사화와 병화만 봤을 뿐이지 라고 하지만 이 미토 속에도 화가 있고요. 병화 있고요. 인목 속에 화가 있어 갖고요. 이 사주는 식상이 강해서 비겁을 쓰는 사주예요. 특수격이에요. 화설기하니 오히려 두려운 것은 편고한 것이 두렵다. 귀는 귀한데 어디로 나가느냐? 무관으로 나가면 좋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거 비겁 쓰는 운이에요. 행운에서는 거듭해서 인성과 비겁이 좋다 라고 했어요. 예, 맞습니다. 을축 갑자기 임 35년은 가장 아름다운 운이 될 것이요. 비록 명에서는 본래 아름다운데 역시 운에서 도와주는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네, 참 좋은 소리는 다 해놨어요. 이 명절은 무게중심으로 이루는 오행처럼 살펴보면 화 4.3이에요. 토가 4.2, 비등비등해요. 목 3.4로
목생화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특성격으로 뭐가 되냐라고 하면 화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용비격으로 식상이 화오행이 강해서 설기가 되어 목일주가 약해서 인성을 찾으니 수가 0.0으로서 없어요. 차오행인 금오행은 사중 경금이 있으나 불용해요. 차오행이 그래서 부득이하게 비겁을 용시로 하고 대운에서 인성운을 기다린다. 건명의 운년생이라 역대운으로 호운이 된 명주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사주가 참 잘 흘렀어요. 예, 식상용비격 특수격입니다. 제가 쭉 설명드렸죠. 인성을 찾으니까 없고요. 역시 관성을 넘기려고 하니까 관성도 없어서 비겁으로 돌아간다. 재성까지 찾지 말고요. 예, 이게 누구라고 했죠? 황도덕이네요. 아까 제독의 명이 있었죠? 사주 참 좋네요. 네. 도덕 정도 해먹을 만하네. 지금 축은에 들어와 있고요. 축은도 괜찮아요. 사죠. 그건 그걸 이르지만 그렇게 나쁜 운은 아닙니다. 사주가 참 좋습니다. 도덕 정도 해먹을 정도의 사주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식신격을 치운 놈으로서 끝냈습니다. 이 사라고의 잔소리인데 이런 거 뭐 반대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쭉 자세히 해놓고 다음번에 이런 걸 책으로 낼 때는 이제 읽어볼 만한 것이죠. 5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강의는 아주 편관격, 흉격의 대표적인 게 먼저 나오죠. 편관, 상관, 그리고 딱 두 가지예요. 편관, 상관. 그리고 이제 로커, 뭐죠? 양인, 그리고 잡격 이렇게 나옵니다. 잡격도 여러 번 다루고 있어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